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투앤 컨설팅의 이혜곤 이사입니다. 원래는 저희 강대웅 상무라고 오늘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주제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데이터 품질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고요. 하지만은 그 데이터 품질 관리 영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서 보니까 오늘 주체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정보공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둘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둘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퀄리티 얘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는 데이터 품질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데이터의 품질이나 소프트웨어 품질이 전체적으로 서비스하는 면에서는 다 잘 돼야 되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잡은 거는 요즘 고품질, 고가치, 고수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할 때 어떤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서비스 돼야지 되느냐, 그래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주제는 그건데, 그러려면은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상세한 방법론 그리고 사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IT 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이해들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이 중요한데, 그 이면에 이제 우리가 IT가 잘해도 본전, 못해도 본전, 전산실에 있으신 분은, 그런데 그 숨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품질이라고 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파인데, 보시면은 이제 고객이, 커스터머 와가지고 저 옆에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스톡 목록만 보고, 목록을 보니 저 제품 목록이 빠져 있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누락되어 있는 거죠. 제품은 있어도.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품질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해볼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는데, 이 원숭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는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를 원하는 거죠. 합은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할 때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도 내가 주고 싶은 데이터를 주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제 방향들을 이제 전환을 하고들 계십니다. 다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한참 됐죠. 그 다음에 양적인 면에서 질로 가고,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지만 정보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 이런 이제 단계들을 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 소프트웨어 표준도 있겠지만은 표준이 기업이 커지고 글로벌해지면 전체적인 표준 입장에서도 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가고요. 데이터도 우리가 딱 정해진 RDB 형태의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빅데이터 이렇게도 가고 있고,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관에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의 정보를 과연 오픈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공자 입장에서의 품질이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품질이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이제 변해가는, 이 얘기 한참 됐는데 계속해서 변해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제가 발표하는 부분들을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은데 데이터 품질을 말로 떠들면은 이거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 하거나 한 경험들, 사례들, 또 법제도들을 쭉 망라했기 때문에 가서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하고 많이 좀 담았어요. 최대한 제가 그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동향에서부터 해서 개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식으로 체계와 조직을 가져가야 될지, 그걸 할 수 있는 뭐 기술적인 방법론은 무엇이 있는지 하고 그럼 베스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말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 그 데이터 관련해서 좀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년 그 데이터의 품질이든 메타든 빅데이터든 이런 주제를 놓고 교수들, 저명한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한 5일 동안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게 이제 DM복이라고 합니다. DM복을 만들어서 우리 PM복처럼 DM복의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영역들을 9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10가지로 이제 분리를 좀 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뭐 데이터 아키텍처든 뭐 개발 영역이든 메타데이터 뭐 등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퀄리티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퀄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한 세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ISO 쪽을 보시면은 ISO도 ISO 8000 해가지고 데이터 품질 관련해서도 이런 제도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자라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영역에서 이제 국내 한국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이 영역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 영역을 매니저, 관리자, 뭐 사용자 해서 운영 관점, 개선 관점, 모니터링 관점 이렇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죠. 데이터 품질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DQA라는 데이터 품질법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한대요. 여기서 이게 법이 나오게 된 거는 데이터 정보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은데 그걸 공개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보 공개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이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그런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그러면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잘 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관련 기관들한테 할 수 있는 체계를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편의성이라든지 신뢰성, 안전성 이런 면에서 좀 잘 데이터 관리를 해라.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줘라. 이런 활동들을 2000년부터 한 거죠. 저희 나라도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런 활동들을 서서히 진행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연이어서 미국이나 호주, 뭐 네덜란드, 캐나다 등 지금 많은 데서 이런 법제화를 하고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막 타이핑해가지고 인력 창출해가지고 집어넣었죠.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데 집중했는 시절이 있었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전자정부라든지 전자정부법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활용도를 좀 고민들을 하고 정보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뒤에는 정보화 기본법 해가지고 이 정보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이제 부처 간에 해가지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런 이제 공개 활용을 좀 시도하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고 뭔 체계를 좀 갖춰야겠다라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2010년에 품질 이제 제고 ISP 겸 국내외 현황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10년 이후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의 품질을 확보하는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개인정보법도 있지만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13년에 제정이 돼서 그 안에 보시면은 공공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활동하는 기관이 크게 한 지금 뭐 2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한국정보화진흥 니아라고 하죠. 정보화진흥원에서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품질 관리를 할지 그런 법제도나 지침을 만들고 관련 내부에서는 진단이라든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그 다음에 그 기관 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뭐 이렇게 굿데이터.kr에 들어가면 다 내려갈 수도 있으시고요. 이런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외 이제 품질 관련 활동을 하고 있게 됩니다. 또 한 축이 그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옛날에 문체부인데 지금은 미래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그 품질 관리 산업진흥법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해놓고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런 부분들을 품질이 뭐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분에 수치가 되는지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그럼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 측정 방법 이런 매뉴얼들을 다 개발해서 배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가시화된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인증 제도도 하고 있어. 기관에 우리 품질 관리 수준은 각 측면에서는 뭐 골드다, 플래티늄이다, 레벨이 관리 측면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그런 이제 방법론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정보화진흥원이나 DB증언원에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제 정보들을 과거에는 없었지만 있기 때문에 갖다가 잘 적용하면은 될 수 있는 환경은 됐습니다. 네, 다음 그 데이터 품질 관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태인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이라는 부분은 서서히 이게 그래서 차세대를 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면 그때 깨끗하죠.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흘러가면서 데이터가 이동하거나 삭제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처음에는 딱 구조해서 잘 만들었지만 추가 개발하면서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가 이중화 관리되고 중복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상한 데이터 통합되면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물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 품질이라는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다. 아까 그 동향이 좀 이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좀 이해하셨듯이 품질 관리라는 것은 필수다. 우리가 옛날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았죠. 비싸니까. 근데 요즘은 받죠. 감기만 걸려도 맨날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 품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도 축적된 거고, 그렇게 됐듯이 우리의 데이터 시스템도 이제 내부 품질을 관리할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원천 시스템 입력 단계 문제도 있고, 원천 시스템 관리하면서 문제되고, 뭐 정보계로 가기 전에 저장하면서 문제되고, 정보계, 분석계 이걸 데이터를 연계해주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
시점에 뭔가 우리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건강 이 단계에 건강 검진하고 주사 맞고 다 하잖아요. 하듯이 우리의 시스템 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 품질로 문제점들을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빈상의 일각이다. 지금 드러난 것. 잠재되어 있는 오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밝혀내서 사전에 터지기 전에 정비하자. 이게 사실 궁극적 목표죠. 그래서 뭐 그 기관별로 그 데이터 오류가 있어가지고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이중 청구되거나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죠. 표준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사례인데, 불이 나면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 건물에서 뽑아서 불을 끄는데 이게 큰 화재가 났었는데 몇 개는 연결했어요. 근데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같이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는 이게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화재가 더 진압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 지금은 좀 낫죠. 아이폰하고 기타 우리나라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회사별로 다 틀렸어요. 이 잭이.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좀 표준화는 돼 가고 있죠. DB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 간의 데이터가 서로 상호 연결해가지고 분명히 이 시너지를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또 연계에 관련된 표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지금도 굉장히 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보가 융합돼가지고 서비스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이제 보안이나 뭐 관리 측면의 사례 보면은 뭐 기타 이런 아주 지금도 계속 사고들이 있죠. 농협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스스로들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요타 자동차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이게 미국에서 대량 리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휘청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 도요타라는 회사 자체는 식스 시그마라는 품질 관리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일본에. 그래서 저걸 다 벤치마킹해서 아마 기관들이나 그런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도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 리콜을 숨겼던 그런 사례 해가지고 기업이 휘청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거 위험하다 해서 그 타산지석으로 해서 이제 품질 관리 영역들을 확대해 가는데 2010년에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기가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해서. 빅데이터 기반해서 어떻게 했냐, SNS나 이렇게 자기네 회사 제품에 안 좋은 멘트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 그럼 그거를 내부에서 품질 관리 이제 모니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거나 저걸 통해서 또 서비스가 요청이 왔을 때 빨리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한번 힘들었어도 또 그런 문화들을 이제 가져가서 소생하는 그런 이제 시점도 있고요. 정보화진흥원에서 2013년에 그 품질관리 사업에 의해서 사례로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오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단에 오류 데이터가 계속 입력해서 들어오는 거죠. 베리파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화면 시스템이 베리파이가 안 돼. 요즘은 거의 다 돼 있지만 그렇게 안 돼서 들어오거나 업로드 되는 체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업무 규칙이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서 데이터 값이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 어긋나는, 법에 어긋나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저장되어 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런 이제 영역들이고요. 뭐 테이블이나 컬럼들을
시스템을 중간중간 개발하면서 또 만들고 이런 사람이 많죠. 그럼 내가 어느 테이블을 바라봐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주요 오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에 기반해서 우리가 품질관리 이제 하고 싶다. 정보화 담당자라든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만 이 핑계들이 굉장히 많죠. 핑계이긴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품질관리 이제 정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뭐 따라서 하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또 이 데이터라는 건 발생은 A 부서, B 부서, 뭐 저쪽 파트 다 동시에 해서 발생하는 거지. 내가 뭐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든지, 자원이 없다든지, 뭐 목표가 없다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참조 사례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례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걸 기반하여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좀 줄어들었죠. 그럴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러한 이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체계를 갖추기도 바빠요. 근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도 그럼 빅데이터는 SNS 데이터고 센서 데이터니까 그냥 우리가 수집해서 걸러서 쓰기만 하면 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겠죠. 그 데이터도 뭔가 어느 포인트에 품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의미 있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갈수록 그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많이 드렸을게요. 그럼 데이터냐, 정보냐, 뭐 자료냐 얘기 많은데 크게 이제 데이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W나 이런 영역, 통계 영역까지 해서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 이게 잘 돼야지 의사결정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품질이란 레니 잉글리시라는 분이 일관성 있게 고객의 기대치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 고객은 내부 고객일 수도 있고 외부 고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 품질이라는 것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최신성, 정확성,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품질 관리 영역들이고요. 그럼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OLTP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확장돼서 EDW로 확장되고, 그다음 BDW에서 빅데이터 DW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완전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기존 정보하고 융합된 DW.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센서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린 건데, 뭐 센서나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대용량 데이터를 하면은 이 전반에 우리 OLTP나 이런 전반의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은 영역은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활동하는 영역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이제 체계 쪽, 품질관리 체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있어야지 뭐 움직이잖아요. 그걸 이제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기반하에 어떻게 품질 관리를 수행할 거냐, 진단할 거냐, 개선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진단 개선 영역이라고 보시면은 체계 부분에서는 조직이나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용어가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데 핵심 품질 항목, 크리티컬 퀄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가 수천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수백 개가 굉장히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겠죠. 전체라기보다. 그런 면에서 핵심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데이터 품질 관리 지표 어느 측면, 완전성이나 어느 측면에서
관리 포인트를 가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지표라는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업무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서비스 할 때 이 데이터는 이런 값이 생겨야 된다. 보험료는 얼마 산정이 돼야 된다. 이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내부 매뉴얼이나 그런 기준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되기 전에 검증을 하는 그런 로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 데이터의 오너십, 데이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게 문제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할 거냐, 또 정비할 거냐, 그런 주체들을 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 측정하는 이런 체계들을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는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부분은 진단, 프로파일링 진단, 아까 말씀드린 BR의 진단,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진단,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느냐, 보안, 그 다음에 품질관리 도구들을, 자동화 도구를 잘 운영하고 있냐. 크게 보시면 이런 영역들을 품질관리할 때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폰트가 안 맞아서 그런지 다 품질이 좀 떨어지네요.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이 이제 조직을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죠.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추진하고 내지는 체계 갖추신 데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이나 좀 큰 기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 품질관리 구성 요소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관련 조직들에 대한 역할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전체 정의를 해야 되죠. 우리 기관에 이제 사람마다 기업이나 틀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가 할 거냐 이런 담당자의 롤을 누가 할 거냐. 표준이나 모델로 관리하는 데는 좀 있는데 나머지 이런 데는 이제 별로 없죠. DBA 이런 쪽은 값이나 구조, 프로세스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관리하자.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틀리니까 방법론이라든지 변화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침에 명시를 해서 따를 수 있게 그렇게 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의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뭐 프레임워크라 표현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표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품질 관리할 대상들을 여기다 이제 정의를 하죠. 물론 이제 아까 지침이라든지 가이드에 보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체력에 맞게 정의를 하고 어떤 기능들을 누가 어떤 절차에서 할 거냐 이런 정도의 매트릭스에 셀들을 맞춰가면은 그런 품질 활동에 대한 체계를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올해 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요거는 뭐 내년에 하고 이런 로드맵도 그려갈 수 있는 거죠.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품질관리 프레임워크라고 그린 거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CIO 관점, 그 다음에 DA, 모델러, DBA, 유저 관점에서 값, 구조,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셀별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이나 절차 방법론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값의 오류 데이터, 실제 값, 레코드에 대한 문제하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표준이나 정규화에 맞게 관리하고 있느냐, 프로세스가 정해되어 있느냐, 세 개 측면에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S 부분은 이렇게 관리자, 그다음에 책임자, 사용자 이런 관점에서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사례인데요. 여기서 어떤 크게 그 조직을 갖춰가야 있냐면은 통제 그룹,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스폰서를 하는 그룹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관련 유관기관이 있다면은 유관기관의 협력체를 가져가고 실제적으로 품질 관리 활동, 진단, 개선 활동하는 그런 이제 부서들이 있는 거죠. 이런 활동하고 이거를 이제 지원하는 부서. 여기는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보시면은 품질 쪽 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쪽, 여기는 DBA나 보안 이렇게 분리했죠. 여기는 사실 좀 큰 기관이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은 데는 그냥 한두 명이 다 하고 있기도 하죠. 한두 명이 하더라도 역할 정의를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충원되거나 할 때 분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굉장히 빨리 장이 많아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그럼 실제적으로 아까 그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체계하고 진단 개선 방법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느냐 를 7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품질관리 활동들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은 그 핵심 정보 항목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6개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핵심 품질 항목 식스시그마 기반에서 좀 나온 참조해서 그 데이터 품질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건데 결국은 많은 그 데이터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올해 집중할 거 내년에 집중해야 될 영역들을 먼저 해야지 파레토의 법칙처럼 그게 성과가 나잖아요. 중요한 데이터 그런 부분을 집중하자는 측면에서 CTQ를 내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요한 부분들을 추출해가지고 DB에 별로 다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다고 이제 추출되면은 거기에 그럼 어떤 값이 정확한 값이냐를 로직을 만드는 거죠. 비즈니스 로직 자체. 보험료 산출금은 나이가 20살이고 여자면은 뭐 얼마다 이런 상품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다 도출해서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가 이제 품질 지표 측면에서는 완전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는 코드 값이 유효한 값들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는 있는데 이게 어떤 유효한 값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 지표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정보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우리 그 정보 영역 중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낼 때는 IT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현업하고 같이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위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경영진이 보고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정보가 IT에서 정보를 추출해 줬는데 현업에서 이해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사소통의 수준도 되고요. 근데 실제 뽑을 때 이게 잘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비정형 GIS 정보를 뽑아서 그걸 어떻게 품질을 보자. GIS 정보는 메타 정보 외에는 이게 사람 측정한 방법이 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정보들을 CTQ로 대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뽑는 방법은 현업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 그런 정보를 이제 뽑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 DB에서 활용도가 있는 굉장히 많이 쓰는 정보다.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버텀이든 탑다운이든 해서 이제 CTQ를 정하는 이런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적용할 때는 대상들을 수집해서 도출을 하게 되면은 분류를 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영역에 재무 영역이냐, 뭐 업무 영역이냐 이런 구분들도 하고 그건 타당하냐. 그래서 이걸 몇 번 이제 관련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평가 항목은 업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분해서 업무 영향도가 크냐 상중하, 대외 영향도, 테이블 중복도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 평가 CTQ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DQI 부분은 이게 뭐 ODB 기준에 값 관련 이제 5가지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확성은 업무적으로 연관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유효성은 값이 채워져 있는데 잘 채워져 있느냐, 그런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용도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준이 지금 그 품질관리 초기 단계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완전한지 정도만은 일단은 올해는 한 6개월간은 체크해서 정제하자. 그런 이제 비율로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정도가 돼 갔다. 데이터가 잘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관리 포인트 하는 목적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정 절차는 기존에 이제 뭐 사례들이 있으니까 사례들하고 우리 기관에 있는 거 판단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각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나름의 그 기준이 있어요. 지금 공식화돼서 이거는 우리 데이터 품질 기준이라고 돼 있지 않지만 기준들을 끄집어내서 요거를 이제 크게 가져가는 형태로 DQI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데이터 품질 지표를 만드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도출된 아까 BR이나 DQI나 CTQ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표에 업무 로직들이 있고 이 업무 로직은 어떤 측면의 로직들이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표하고 BR하고 CTQ 연결돼 있으면은 BR은 결국은 오류를 도출하는 겁니다. BR 10개가 어떤 칼럼에 오류를 도출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성 면에서 나오겠죠. 완전성 면에서는 뭐 50%니 20%니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런 지표를 향상시키자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DB진흥원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지표를 하고 있어요. 크게 유효성, 활용성의 정확성이나 일관성, 유효성 이런 걸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성성성이라는 이런 그 지표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값 측면에서는 아까 보신 이제 5개 측면. 또 그 안전정보 정보화진흥에서 개발해서 안전정보를 시행한 품질관리 지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7개 영역에 관련된 특성들을 이거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지 산출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굿데이터.kr에 들어가시면은 정보가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 저거의 관계는 뭐냐? 기관의 특성이 있지만 맥락적으로 보면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느 걸 써야 되냐 이런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KDB가 먼저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다 포함해서 이제 안전해전부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데이터 맵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업무 규칙인데 업무 규칙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정할 때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제대로 그 표준에 맞게 돼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확 돌려서 보는 방법이 있고 날짜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진짜 이게 서비스 보험료가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가면 크게 되잖아요.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거를
민감한 영역들에 대해서 로직을 만들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그런 측면을 이제 B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BR 도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내가 내 업무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 SQL을 몇 개 이렇게 뽑아서 그 월 단위로 돌려서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럼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규정이 있죠.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업무 지침. 여기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어떻게 산출해야 되고 어떤 값이 있어야 되고 레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그 기반하에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여기는 법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핵심 정보고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BR이다, 로직이다, 이런 걸 뽑아내서 우리 모델이 있고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에 기반하는 SQL들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크게 이제 BR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BR 관리하는 정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허청의 BR 사례인데요. 기준 중에 특허 관련된 분이 많이 계시죠. 그 등록 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는 출원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 공고하면 출원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정보가 다 이제 출원된 정보, 뭐 등록 정보 다 쌓여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기준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있는지를 로직을 세워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과연 있는지 없는지. 실제는 있는데 표현상 이렇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비가 다 됐을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로직을 생각합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소송 걸리고 막 그런 정보들입니다. 특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제 정의서라고 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이디 따고 시스템명, 근거 조항, 그다음에 어느 규정에 해당되고, 여기 뒤에 로직은 어떻게 구성돼요? 특히 중요한 건 또 누가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이제 업무 인수위가 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고 인수위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세주소 지금 뭐 잘 쓰고 계시나요? 세주소 할 때 그 전에 공표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한번 BR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밑에 로는 도로 폭이 12m 이상에서 40m를 이제 로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를 길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이제 이거는 시도 지자체에서 정보를 이제 받은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입력을 다 했잖아요. 가서 측정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오류가 많이 있겠죠. 초기에는. 보면은 뭐 청계천로인데 로잖아요. 그러면은 도로폭이 근데 50이야. 여기 이제 기준에 위배되죠.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간판을 다는 거예요. 가서 도로에다가 무슨 뭐 실제는 뭐 예를 들어서 길이 돼야 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예인데 이런 예도 돼 있고, 뭐 실제 가서 우리 직원이 가서 찍었어요. 여기 기준에 맞는지.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틀리더라. 이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런 걸 도출해가지고 오류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감지된 게 있으면은 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BR을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추진을 하는 기관들은 이슈예요.
하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또 유지보수 업체를 쓴다. 유지업체 되는 사람도 매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중요하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만들고 내년에 몇 개 만들고 해야 돼서 예산은 10억씩 책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제 계획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계획서를 올리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비열 몇 개입니다, 프로그램 몇 개입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까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가 되죠. 그거를 거기에서 뽑아낼 냅니다. 기존에는 그냥 내가 하는 영역만 몇 개를 뽑아내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올해는 얼마 투자하고 몇 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제 법이나 지침이라는 규정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진행했을 때는 악유가 사실은 좀 없죠.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 어떤 산출에서 나왔냐, 악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작년에 기준 틀리고 올해 변경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것 저기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 다 소비하잖아요. 실제 개발을 못하고. 그런 면에서 빨리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다 아니면은 이루어지기 맞다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우리 개발하는 분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 포인트가 돼서 이런 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때 ERD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 물어봐서 해야 돼서 1, 2개월 후 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면은 그 실제 그 우리가 서비스하고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훨씬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저렇게 BR도 만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오류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류 나오는데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정비할 거냐 하면 이제 다 손들죠. 손드는 게 내가 한다고 손드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손드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 영역은 적어도 A 부서, B 계약 부서, 지급 부서 이런 부서들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네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그게 유관 파트가 있으면 협의체를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자 이런 이제 절차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소위 이제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부서 간에 역할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슈가 발생할 때 바로 대응하고 고객의 문제가 제기할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기업에서 그 현관 로비에 이런 모니터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고객의 클레임이 들어온 정보를 부서별로 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출근하는 길에 모니터가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출근도 엄청 빨라진 거예요. 부서장님이 막 와서 사장님 오시기 전에 다 체크하고 해결하고 원인 분석하고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데이터 품질 관리 부분도 그런 상시감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조금 영역이 틀리긴 하지만 그런 이제 노력들도 서비스 면에서 하듯이 데이터 품질 관리도 부서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가져가면은 스스로 이제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 두 부류는 데이터 오너십은 이제 현업, IT하고 비교하면은 업무단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데이터 쓰는 분들이죠. 우리는 생산하는 데잖아요, IT는. 물론 이제 정보를 여기가 더 많이 알죠. 여기는 막 바뀌니까, 위에는. 어쨌든 이 두 개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자료도 만들어서 맞냐, 안 맞는지 이런 관계들을 좀 체계를 가져가는 건데 데이터 오너십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표준 관점에서는 용어를 서로 IT하고 현업하고 이해도를 갖는
그런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개발 측면에서도 변경 관리가 좋죠. 제가 뭐 데이터 표준화 아시겠지만 표준화 사업을 할 때는 하나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다 그 핵심 용어라서 다 걸려요. 다 걸렸는데 이 용어의 영문명이 영문명에 다 틀리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영문명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걸 쓰고 싶어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다 모여서 그럼 이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그 과정 이후에는 이제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들긴 하지만. 그럼 이제 오너십을 부여할 때 뭐 어떤 단위로 부여하느냐. 이게 지금 국내에서 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우리가 주제 영역이라고 그냥 업무 시스템 하나는 A 부서, 업무 시스템 B 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업무 시스템 내에도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는 또 다른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악의가 발생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테이블 단위로 좀 쪼개보자. 그래서 뭐 10개 테이블, 이 영역의 10개 테이블은 코드는 뭐 표준화 쪽에서 한다든가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한다든가 그런 이제 테이블 단위로 나눠보자. 아니면 테이블이지만 이것도 좀 작은 데는 이 테이블을 A 부서도 쓰고 B 부서도 쓰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칼럼 단위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테이블에 1번부터 10번은 A 부서, 나머지는 뭐 B 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값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한 칼럼 안에 값이 우리 부서에서도 쓰고 저 부서에서 써요. 그러니까 특허청 같은 경우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출원이 들어오고 등록되고 심판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에서 한 달간은 A 부서에서 이거를 심사를 쭉 해요. 그래서 끝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요. 그럼 이 끝나는 순간 이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 권한이 이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변동이 없죠. 같은 테이블 내에서. 그거를 완전히 이동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라든지 이 칼럼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BR 측면에서 좀 구분을 많이 하고요. 크게 오너십은 지금은 테이블 단위로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주제 영역 단위냐, 뭐 테이블 단위냐 그거를 도식화를 좀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 이제 기관계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영역에 관련된 테이블이 이거고 관련된 컬럼은 이건데 이 컬럼들은 우리 핵심 정보와 먼저 도출해 놨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 핵심 정보를 도출하는 업무 규칙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이블 단위로 우리가 오너십을 분리하자. 이 테이블 단위까지는 이 시스템 업무 부서가 매핑이 좀 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오너십을 이제 구분해서 역할을 정의하는 게 품질 관리의 그 활동 중에 큰 영향이 또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측정을. 이 그림은 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품질 관리 식스시그마 기반의 방법론에 보면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CTQ를 도출하고 BR 만들고 측정하고 원인 분석하고 계획 세워서 개선하고 평가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품질을 평가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례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역 중에 정의다. 실제 이런 정의가 돼야지 그 다음에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의 부분은 대상을 선정하는가 CTQ 이런 거 BR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BR을 도출을 해야 돼요. 이거 프로그램 하나 짜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고 누가 이 검증을 위한 BR을
이번 달에 몇 개 만들었느냐, 목표는 몇 개인데 그런 기준들을 이제 정해서 평가를 해서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CTQ라든지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시켰는지 출퇴근 시간을 원인 분석을 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이제 체력에 맞게 좀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품질 평가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앞에까지는 뭐 좀 이해를 하고 진단하는 거 그래 우리 진단해야 돼. 그런데 이제 평가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민감하죠. 왜 그러냐? 이 데이터 한 5년 전에 아무개가 한 데이터지 나는 오늘 발령받고 왔는데 이거 갑자기 시행하면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로운 그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보통 품질 관리의 활동은 이제 포지티브 정책이라고 해서 잘한 거에 대해서만 평가해 주는 거죠. 못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고 초기에는.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를 인센티브를 주고 뭐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줘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초기에는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성과 측정은 참 품질 관리 영역은 어려운 부분인데 예시는 뭐 보험사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품질 활동을 잘 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세이브가 되는데 경영자들은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수치화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하를 돌려가지고 오류건들을 이렇게 도출한 거예요. 1000만 건. 근데 이 데이터가 고객하고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고객이 내방을 해서 뭐 따지고 막 난리 치죠. 요즘 뭐 아주 앱 좋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날려버리는데 웬만해서는 그 기관에 안 하죠. 뭐 건의기, 뭐 청와대 뭐 이런 데 하는데 내방에서 대응을 해주면은 선물도 줘야 되고 그 기관 담당자가 담당이 대리한테 올리고 그런 과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시간으로 따지고 이 사람 인건비 따져보니까 이게 한 명씩 온다 쳤을 때 150억 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건비라든지 소요 비용이. 근데 이거를 사전에 발견해서 정비했다. 이거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데이터 이런 비용적인 측면은 이런 측면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리멤버스 해가지고 다 정비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세이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품질관리 오류를 정비하는 게 효과가 있다. 예산 절감도 되고 프린트물은 잘 나와 있죠, 이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한국 DB 증언에서 그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DB 단위로 갑이나 보안이나 관리 측면에서 이 정도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평가 기준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것도 아까 코디비 거기 들어가시면은 DQC 쪽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이제 받는 거죠. 받아서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품질 관리 면에서 이렇게 이 정도 인증받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외 홍보도 하고 그런 이제 용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도구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진단은 품질관리 진단, DQM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파일링, 업무 규칙 이런 것들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스케줄링해서 돌리고 목표 관리하고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관리는 뭐 표준화 관리하는 거 아시죠? 표준 용어, 단어, 그 다음에 DB 정보 관련해서 이 용어의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용어를 쓰고 있는 테이블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소프트웨어 그 쪽에서 잠깐 말씀했지만 그 테이블을 쓰고 있는 SQL들이 다 있어요. 그 SQL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도구들도 많이 있어요. 영양보수 도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메타데이터죠. 여기 응용도 있네요. 이런 정보들을 그래서 그러면 오류 데이터 계속 발생하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입력단이다. 아니면 배치 프로그램단을 찾아서 그걸 이제 원천을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화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적이 가능하긴 현재 나와 있는 도구들은 그리고 흐름 관리할 수 있는 아까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뭐 개발 프로세스 관리한다고 했는데 데이터의 흐름 관리 DFD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데이터 연계하기 위해서 DW 하기 위해서 ETL의 검증 로직들도 있죠. 이런 도구도 있고 데이터를 정비하고 데이터 그 정비된 이력을 누가 언제 왜 바꿨는지 그런 이제 정비 이력 관리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모델링이나 이런 이제 관련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적절한 시점에들 이제 구축해서 진행을 하죠. DQ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그 DB 관점에서 구성력은 뭐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를 그러면은 운영계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이게 SQL이 돌아가면 크게 배치성을 돌리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가요. 그러면 그거를 다 운영계에 지금 실시간 360일 24시간 서비스 하는데 여기다 대고 하면은 업무가 마비되겠죠. 그렇지 않은 DB도 있긴 하지만 자기 DB 성격을 보고 운영계에 바로 붙여서 할지 주말에만 할지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운영계에 붙일 수 없어요. 데이터를 카피해와요. 어느 시점에 카피해 놓고 그걸 보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도구로 하는 거죠. 그럼 이 운영계에 똑같은 DB 볼륨을 갖다 놓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 영역별로 주기적으로 갖다 놓고 날리고 갖다 놓고 날리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좀 더 그 사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ETL 과정에 데이터가 이쪽 DW 넘어가는 데는 이제 오류 발생하면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스킵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비를 빨리 해서 넘기거나 뭐 이런 이제 구성도도 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은 있는데 기관의 그 기업의 현황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추출할 때 내지는 데이터가 이동할 때 서비스할 때 관련된 담당자들이 오너십 다 뭐 했지만 담당자들이 그 구간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이제 체계를 만들어 가야죠. 이 체계 만드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지침과 CTQ, BR, DQI, 그다음에 오너십 이런 요소들이 다 돼야지 시스템도 돼야지 이제 이렇게 되죠. 그 적용 기술 좀 말씀드립니다. 뭐 새롭거나 뭐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세세한 내용은 한번 보시면은 또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리 진단 방법 및 절차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구비가 됐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진단할 건데 라는 것들이죠. 크게 이제 값, 구조, 그다음에 관리 체계입니다. 실제 데이터 오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레코드 값이 잘하고 있느냐. 그럼 이 레코드를 담고 있는 구조가 엉망이면은 이력 관리 PK도 없고 이력 관리도 없고 식별자도 없으면 백날 쌓아봤자 이거 뭉개지고 또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이런 측면에서 구조나 표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럼 값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 DB를 훑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칼럼 분석, 뭐 패턴 분석, 첨점 RI 관계 분석을 해서 저런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인가를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BR 측면에서 받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고객이 클레임을 걸면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잖아요. BR을 만들어 검증해보고 해결해주고 데이터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 매번 반복되는 게 발생을 해요.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사각지대가 좀 없게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규정 기반에서 BR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 방법에는 칼럼 분석, 비정형 패턴 분석 뭐 이렇게 있는데 칼럼 분석은 건수라든지 널이 있냐 없냐, 스페이스, 민맥스 그러니까 맥스가 이건 100인데 150이 들어있는 이런 거를 프로파일링 하면은 다 분포가 120인 게 10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되는 거고 비정형 패턴 분석은 이제 타입이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널이 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넘버가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 실제는 캐릭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데이터들 이제 과거 데이터, 쓰레기 데이터들 많이 보이죠. 패턴된 거는 날짜 타입이 YYMMDD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연만 들어가 있다든가 그럼 나중에 이걸 통계라든지 활용할 때 잘 들어가 있게 했는데 그런 것들 빠지게 되죠. 그럼 통계 미스가 발생하고 관계는 부모 없는 이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할 때 부모는 있는데 자식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이력은 있는데 마스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데이터 꼬이는데 그런 거를 좀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진짜 이거는 계속 관리가 되겠다 하는 거를 BR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좀 보시면은 그런 이제 진단 결과에 이제 오류들이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정형 분석하고 분석 유형이 있죠. 이걸 우리가 정의해서 줬는데 이 데이터가 최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등록되어야 되는 게 우리 기준이다. 실제 데이터는 VN 뭐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요게 기준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 얘기는 틀리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일자, 가입 일자는 정상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 이거 뒤져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틀린 데이터냐? 크리티컬하게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쓰레기 데이터인데 안 지웠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RI 관계 이게 부모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뭐 고객이 아니거나 정리돼야 될 사람인데 여기는 없어졌겠죠. 여기 남아있거나 여기 3이 없네. 3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뭐 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패키지성이 됐더라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BR로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돌린 사례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입력하거나 뭐 로드하거나 데이터 대용량 수집하는데 잘못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실지 모르지만 나이스 그 애들 성적 프로그램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이슈는 하나는 과거에 오라클이었어요. 근데 시스템을 이제 DB2가 싸잖아요. DB2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타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오라클 때는 딱 뭐 예를 들어서 두 자리로 딱 끊어서 성적순을 쭉 1분 정도 냈는데 DB2로 가면서 그걸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놓쳤죠. 그러다 보니 중복자가 나오고 뭐 순서가 바뀌고 이런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 표준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서가 잘못되거나 해서 데이터가 이력 관리가 잘못되는
구조 관리는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논리 모델, 식별자, 물리 구조, 뭐 속성의 표준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정의된 부분들이 지침에 이렇게 이 노즐 모델은 어떤 건데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성성 모델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지표하고 프로세스하고 레벨하고 비교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유효성하고 크게 이렇게 활용성 나눠서 유효성 측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활용성 측면에서 잘하고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한데 그걸 8가지로 나눈 게 이겁니다. 요구사항 관리, 데이터 표준, 오너십, 구조, 데이터베이스 흐름, 활용, 뷰. 이게 우리가 시스템 전체를 하는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는 표준이나 구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요구사항 기능적으로 잘 하고 그를 어떻게 잘 보여주고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느냐 BI 측면에서 이런 것들까지 BI 뭐 올랩이나 이런 것들 잘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되고 있느냐까지도 관리 체계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성능 측면에서는 잘 관리되고 보안 측면, 흐름 관리라든지 오너십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한 크게 8가지 영역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게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진단의 하나 도구죠. 이걸 통해 가지고 레벨링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 예고요. 그래서 아까 8가지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 도입 단계, 초기 단계 관리 포인트가 있죠.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절차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전사적으로 관리하느냐, 우리 시스템만 관리하느냐, 이게 통합화가 그러는 거예요. 정량화는 이걸 수치적으로 레포팅 해가지고 계속 수치를 올려가고 있느냐, 그런 단계들을 정의한 겁니다. 여기는 뭐 요 정도 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레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시스템의 수준이 요 정도니까 앞으로 더 개선해야겠다. 로드맵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고. 개선 절차 방법에 의해서 진단을 이제 쭉 진행하면 되고.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다 오류가 발견된다고 내일 모레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분석하는데도 뭐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실제 요번에 개선할 대상, 아니면 과거 데이터인데 묻어두고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개선 목표 관리하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테일러링해서 쓰면은 안행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동소이 하는데 요구사항 분석해서 환경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진단하고 원인 분석하고 결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값 구조 뭐 성능 표준 연계 체계 뭐 개방 뭐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수행하고 그래서 뭐 교육하고 보고하는 이것도 이제 저쪽에서 안행부에서는 이런 체계로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품질 이제 성공 추진 사례입니다. 뭐 더 잘하는 기관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좀 더 잘한다고 지금 뭐 사례 발표라든지 벤치마킹이라는 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특허청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가 지식경제부 소속의 조직 규모도 크고 예산도 한 500억씩 쓰고 예산 많이 쓰니까 품질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주관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근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딴 얘기는 잘 못 드리고 여기는 그 1차 2008년 9년 이런 때 ISP도 하고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는 체계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 단계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정비를 계속해 가자. 또 그 다음에는 글로벌적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쭉 구축을 이제 했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왔는지 이런 거 판단해서 또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2012년, 13년에 이제 또 관리체계 고도화가 또 필요하겠다. 전반적인 부분하고 관리체계 확립하고 편을 주도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이제 제 2차 ISP 로드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이 베스트 사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하나 구축해놓고 그냥 성과 냈으면 끝, 그 다음 안 쓰잖아요. 그게 비일비재한데 여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아까 포지티브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마일리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류 데이터를 좀 치고해라. 잘못된 거 네가 발견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겠다. 다음 하면은 그거 파악해서 점수 주고 상품권 주고 이런 활동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오너십 기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가 터지거나 연관관계가 있는 기관들을 모여놓고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체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품질이나 이런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전담 조직을 두고 그 다음에 규정을 자체 내 훈령을 제정을 해서 안 따를 수가 없죠. 이제 KPI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조직을 보면은 한국 특허청이라는 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기관이죠. 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해서 구조 담당, 표준이나 모델 담당이 3명, 품질관리 실제, 규칙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조직,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여기가 7개 정도 되는데 시스템 운영하는 조직, 그 다음에 서비스 민원 처리하는 조직 이렇게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조직을 많이 둔 데가 쉽진 않은데 유지보수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된 게 훈령이죠. 훈령을 만들어서 각 오너십 부서나 이런 분들 따라야 된다라고 정의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들 품질관리 운영 절차라든지 구조관리, 품질관리 아까 말씀드린 진단이라든지 업무 규칙 그런 거 오너십을 어떻게 할 거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내용들을 다 이렇게 지침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따르고 이제 신규 사업, 차세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중간중간 개발하게 될 때 이 기준을 니네는 사업자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승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이제 포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매일 레포팅이 되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 들어가 있고 품질, 평가, 이력 관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로직도 관리하고 그에 대한 근거 기종도 관리하고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비하면 누가 언제 정비했는지도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도 이게 한 3, 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거죠. 시스템 구성도 제가 좀 넣어놨는데 아까 요구사항 관리 말씀드렸지만 ITSM 통해서 요구사항 받아서 그거 매핑해가지고 정비하는 BR 이런 것까지 다 연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도구가 싱크 맞춰서 표준 변경되거나 할 때 모델링 ER도 다 변경되고 그 관계를 이제 다 매핑 관계를 하는 거죠. EMS하고 연계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 기반하에 저런 시스템들 평가, 이력 관리, BR 규정, 메타, 품질, 영향도, 효능 관리 이런 체계를 쫙 갖추고 지금도 고도화를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완벽하냐? 사실은 완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IT 잘해야 기본인데 데이터 관리하는데 잘해야 진짜 기본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그 노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뭐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앞단에서 지금 서비스 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고 역할이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이쪽 계통에 있지만 이거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얘기하면은 이거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런 노력 하시는 분들이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승진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실 게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혹시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쪽을 통해서 연락 주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는 걸 알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